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태까지 좀 말씀드리지 못했던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소식은 멀른 오토모티브입니다. 자동차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한때 니콜라가 인수했던 로미오 파워를 지금 로미오 파워의 배터리 팩을 만드는 생산 시설 자산을 인수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고요.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이 멀른 자동차가 오늘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5밀리언 달러 정도를 주고 로미오 파워로부터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자산을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생산 시설은 무엇을 포함하느냐라고 했더니 자, 일단 EV 팩 어셈블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팩을 조립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R&D 모듈을 이제 R&D 모듈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배터리 팩 개발 관련된 생산 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배터리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이퀴먼트,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를 지금 멀른 오토모티브 여기가 지금 3.5밀리언 달러를 주고 샀다라고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런 뉴스도 나왔어요. 9월 7일 날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지금 이 멀른이 경고를 받았다. 어떤 경고냐면요, 딜리스팅 레터를 받았다는 거죠. 너네 지금 주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못 올리면 상장 폐지다라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9월 6일 날 나스닥으로부터 받은 이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5일까지 얘네들이 1달러를 넘기지 못했으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6일 날 여기 경고장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멀른 입장에서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줍니다. 나스닥이 주죠. 그래서 요 180일 동안 주가를 1달러로 올려야 돼요. 올리지 못하면 추후에 어떻게 해서 1달러 위로 올라갈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나스닥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 5일 기준으로 180일 를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거의 6개월이죠. 1차 6개월 주고 이거 안 되면 2차에도 6개월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요 기간 안에 주가를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대략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경고를 받은 회사들은 주식을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10개짜리 예를 들어서 0.1달러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 10개를 묶으면 1달러가 되죠. 그래서 주식 병합을 하죠. 10대 1로. 그래서 주가를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조치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려놨던 영상들이 있는데 아마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1월 21일 날 올렸던 요 어라이벌 관련된 영상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지금 링크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테란 오비탈이 지금 새로 공장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요게 지금 공장의 크기가 6만 스퀘어 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만 스퀘어 피트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평을 쓰니까 평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1680평 정도가 된다. 요거 지금 두 번째 공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공장이 얼마였었냐면, 자, 6만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어딨죠? 자, 여기 지금 98,000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한 38,000평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6만 평이 생겼더라. 그래서, 지금 원래 한 달에 한 1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 20개 정도를 우리가 한 달에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요런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테란 오비탈이 지금 보시면 넷 인컴이 마이너스 28.1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28.1밀리언을 쓰는 와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48.6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분기를 못 버텨요. 두 분기를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공장은 이미 만들었는데 여기서 글쎄요, 인공위성을 주문받은 걸 다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받은 인공위성 중에 어떤 것들은 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그런 계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얘네들의 가장 큰 투자자가 누구였죠?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주문을 받은, 나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인공위성을 지금 테란 오비탈이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얘네들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키드 마틴이 얘네들이 망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여기 있죠. 요것도 한번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란 오비탈은 지금 공장을 하나를 더 열 예정이다. 다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텐데, 어쨌든 두 번째 공장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지금 네 번째를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마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뉴스가 9월 8일 날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상용 비행은 두 번째 민간 비행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제 비행기 만들어 놓고 최종 모의 테스트를 1번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이제 민간인들을 태우고 이제 우주를 갔다 왔죠. 그래서 갤럭틱 03을 마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럭틱 03이 얘네들의 네 번째 성공적인 비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운 사람들 봤더니 미국인 한 명 있었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영국인, 그 다음에 영국인 한 명 또 있었다. 그래서 요 민간인 3명 태웠고, 지금 갤럭틱 03을 성공적으로 마친 와중에 바로 갤럭틱 04의 스케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냐면, 지금 10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지금 별로 재미가 없죠. 주가가 재미가 없는데, 아마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상용 비행을 잘 하는 와중에 일단은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안 돼요. 고장이 나면 딜레이가 생기죠. 이 딜레이가 생기면 또 매출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요거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고 나면 안 돼요. 뭐 비행기 추락해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난다? 버진 갤럭틱 이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크리티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장으로 인한 비행 지연,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고장 안 나고 지금 만들어 놓은 비행기로 최대한 많이 돈 뽑아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 버진 갤럭틱 관련된 영상은 심심치 않게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에 올렸던 것도 여기 이제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입니다. 지금 우리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곡물을 가공하는 이제 기업이죠.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8명의 지금 부상자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8명 중에 6명이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부상 정도는 모른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 자체도 일단 매출이 내려가는 뉴스인 거고, 거기서 또 사람이 다쳤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직원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리스크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얘네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는 요 정도로 계속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웃긴 건 요번 지금 이 사고가 한 달에 벌써 이 공장에서만 두 번의 사고가 생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요거 좀 개선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요런 뉴스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는 요런 뉴스가 최근에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를 보면 팔란티어가 이제 9%가 빠졌다. 이건 이제 조금 지났었어요. 8월 31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컷을 했습니다. 레이팅을. 이제 의견을 굉장히 안 좋게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더웨이트를 줬어요. 매도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대략 한 16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 팔란티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더라. 왜?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너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죠.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너무 붙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얘네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하곤 있지만은 지금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 의견을 매도를 준 겁니다. 팔아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안 좋은 영향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팔란티어에서 발표를 했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근데 요거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늦게 지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얘기를 했냐면 거버먼트 비즈니스 쪽에서 매출이 적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전 요걸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불쑥 나오면서 얘들이 그 인공지능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최종 선택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을 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당연히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팔란티어 지금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 8달러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많이 올라와서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걸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EPS가 심지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09에서 0.01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수익성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오퍼레이팅 인컴 있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62.2밀리언 달러에서 급격하게 올라와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소식이었죠. 그리고 커머셜 레비뉴도 올라갔고요. 거버먼트 레비뉴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예전에 그 정부 쪽의 매출이 굉장히 의존을 했던 건 맞지만, 그리고 현재 거버먼트 쪽에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거 줄어드는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커머셜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버먼트 쪽에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모멘텀이 죽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토탈 레비뉴도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인공지능이 너무 지금 뽐뿌를 받아가지고 많이 올라서 지금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 매도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은 지금 최근 보니까 533밀리언 달러까지 쭉 올라왔죠.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연속 넷 인컴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돈이 많아요. 3.1빌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현금 리스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면 앞으로 이제 꽃길을 걷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요 정도고요. 자, 조비 오랜만에 또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까지 보내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른 뉴스입니다. 조비가 지금 2021년도에 인수를 했던 회사 중에 H2Fl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 기반을 둔 이제 수소 비행기 회사예요. 근데 요걸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최초로 사람을 태운 다음에 이 수소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비행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9월 7일 날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가 H2Fly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3시간을 비행했던 여기 사람 보이시죠? 요 비행기가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로베니아 쪽에서 이제 그 본사가 이쪽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조비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테스팅 오브 하이드로겐 에비에이션 프로펄션 시스템을 했다. 그래서 수소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간 이상 날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466마일 그러니까 750km에서 앞으로 한 9,500km까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게 뭐 사람을 굉장히 여객선처럼 많이 태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끼케야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를 태우고 요 정도 이제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소 비행기로 지금 사람을 태운 게 세계 최초이고 이걸 조비가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죠. 플러그 파워가 이제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달러 정도까지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있죠. 얘네들 뭐 플러그 파워라고 하면 정말 수소에 목숨을 건 회사다라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수소를 실제로 이제 팔고 있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분기부터 매출이 쭉 올라오고 있죠. 71.8밀리언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260밀리언까지 올라왔죠. 근데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수소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로스 프로핏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소를 많이 팔아도 손해를 봐요. 70.8밀리언 달러를 손해봤죠. 그 외에 사람들 월급 주고 뭐 주식 보상제도 이런 거 했더니 236밀리언 달러가 한 분기에 날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84밀리언 달러가 있다. 1빌리언 달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 지금 볼까요? 한 240밀리언 달러라고 치고 240밀리언 달러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무리 수소가 지금 뭐 깔리고 있고 해도 1년 안에 완전히 수소가 상용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러그 파워가 아무리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고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한들 이 지금 현금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수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현금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소 플러그 파워 관련해서는 한 8월 10일 날 2분기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플러그 파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리튬 아메리카스 관련된 기사인데요.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9월 11일 날 뉴스죠. 그래서 10%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어떤 발표 자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세커패스죠. 네바다에 있는 세커패스에 묻혀 있을 그 리튬의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는 발표 자료가 나왔고요. 아마 세계에서 최고 매장량을 아마 기록할 것 같다라는 연구 자료가 나와가지고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한 10%가량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디스커버리라고 하면 이제 리튬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화산 지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화산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큰 매장량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20에서 40밀리언 톤이면 이게 2천만에서 4천만 톤이거든요. 요 정도가 지금 이 네바다 세커패스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그 어디야? 여기가 지금 볼리비아의 유니 사막에 지금 정말 가장 많은 리튬이 이제 묻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리튬이 지금 네바다 세커패스에 묻혀 있을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It could change the dynamics of lithium globally. 그러니까 그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지도가 뭐 중국이 맞나요? 중국이나 호주 뭐 이런 데서 지금 미국으로 옮겨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리튬 아메리카스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리튬 광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리튬 아메리카스겠죠.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10% 올랐던 이유가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지금 지역의
리튬 함유량이 한 뭐 1.3에서 2.4% 정도 되는데 다른 보통의 그런 리튬 함유량의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리튬 아메리카스가 주가가 올랐더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기업의 짤막짤막한 뉴스를 좀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 뉴스는 시간을 좀 이렇게 딱딱 찝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